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교과서 3학년 2학기 제1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박시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교재 27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전의 글의 종류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은 고전소설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 26쪽을 보면서 고전소설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요거는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100%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마이노트에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첫 번째, 일대기적 구성. 쉽게 말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한다라는 게 바로 일대기적 구성입니다. 두 번째, 전형적이면 평면적 인물이다. 어떠한 하나의 계층을 대표하고 평면적 인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화하지 않는, 처음에 나쁜 놈이었으면 끝까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연적인 사건 전개. 이야기 앞뒤가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사건이 전개되고, 전기성, 이것이 뭐냐, 비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행복한 결말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끝난다. 즉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이게 뭡니까?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건선징악적인 결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사건을 요약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특징이 드러난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7쪽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보죠. 조선 인조 때 이득춘이라는 재상이 있었다. 어려서 학업에 힘써 과거에 급자였고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결혼한 지 40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다. 이에 금강산에 올라 7일 기도를 드리는 아들 시백을 낳았는데, 이득춘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시백이에요. 총명하고 비범하였다. 뛰어났다 이 소리죠. 어느 날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찾아와서 시백과 박씨, 박처사가 있죠. 박처사의 딸이 누굽니까? 박씨. 혼인시키자는 청을 하였다. 평소 박처사의 재주가 범상치 않음을 알던 이득춘. 왜? 박처사가 막 학을 타고 다니고 막 구름을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그 박처사의 청을 수락해요. 시백과 박씨가 혼인을 하던 날, 시백이 박씨가 천하의 박색, 아주 얼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박씨를 본 가족들 역시 박씨의 외모를 비웃고 박대하였다. 이에 박씨는 후원의 피화당, 화를 피하는 집이라는 뜻의 집을 지어서 홀로 거처하였고, 뛰어난 재주를 이용하여 시백이 과거에 장원급제하도록 하였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거죠. 박씨의 능력이 어떻다? 비범하다 이 소리예요. 박씨가 시백과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후 박처사가 찾아와 박씨의 허물을 벗게 하였고, 변신 모티프, 슈렉이라든가 개구리 왕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박씨는 천하에 없는 미인이 되어 시백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시백이 우의정에 오르던 해, 호국에서는 조선을 이기기 위해 기홍대라는 여인을 박씨의 집으로 보내기로 한다. 자, 이제 가보죠. 기홍대 각설. 이때 박씨가 홀로 피화당에 앉아 천기를 살피더니 우의정을 청하여 가로되. 우의정이 누굽니까? 이시백입니다. 이시백. 여기서는요, 고전소설에서는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물을 가리키는 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의정의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시백을 우의정이라고 부릅니다. 모월 모일에 어떤 미인이 찾을 것이니 부디 피화당으로 보내소서. 승상 가로되. 그 어떤 여인이니까 박씨 가로되. 그때를 당하면 자연 알려니와 그 여인이 필연 사랑에 유코자 할 것이니, 만일 사랑에 유하게 하였다가는 대환을 당할 것이니 큰 환란을 맞을 것이니 부디 내 말을 명심하옵소서 하고 개화를 불러 가로되. 내 술을 많이 빚되 독한 술과 순한 술을 절반씩 빚었다가 아무 때라도 내가 어떠한 여인을 데리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든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은 독한 술을 권하고 나는 순한 술을 권하며 안주도 많이 장만하라 하고 각별 단속하더라 하면서, 왜 지금 누가 올지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런 모습 보세요. 모월 모일에 이런 모습, 피화당으로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박씨 어떤 면모? 비범한 면모. 아주 비범한 모습이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는 승상이 홀로 외당에 앉았더니 문득 한 여인이 들어와 뜰 앞에 납배하고 중개에 오르거늘 승상이 보니 그 얼굴이 절세 가인이라 아주 예쁘다 이 소리야. 한 여인,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은 누구냐? 바로 기홍대라는 겁니다. 기홍대인데요. 이 기홍대는 왜 왔냐면 호국에서, 청나라죠. 청나라에서 이시백을 죽이기 위해서 보낸 자객입니다. 극히 아름다이 여겨 불러가로되 어떠한 여인인고? 그 여인이 답하여 가로되 시골 기생으로 경성 구경 왔었다가 주로 다녀 이댁에 감히 범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박씨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승상 그 수렴을 사랑하여 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내 시골에 산다하니 어느 고을에 살며 성명은 무엇이뇨? 그 여인이 가로되 소녀는 본디 천마산성 사업더니 일찍 부모를 잃고 거식하다가 관비로 전속하였기로 성은 모르었고 이름은 풍매라 하나이다. 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어때요? 이시백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우상이 더불어 앉으라 하더라. 거동을 보니 범상한 인물이 아닐 뿐더러 얼굴이 절색이요 또한 그를 의논한 중 문장이요 오히려 자기에 더한지라. 자기보다 더 잘한다 이 소리예요. 오래 말하다가 10분 괴이하게 여겨서 부인 당부하던 말을 생각하고 일러 가로되 어디로 보내라 그랬죠 부인이? 박씨가? 피화당으로 보내라 그랬죠? 그래서요 너는 안으로 들어가 편히 쉬라. 안이 어디겠어? 피화당이죠. 한데 그 여인이 가로되 어찌 대가댁 아내가 유아리이까 오늘 밤에 대감님 매셔 수작하면 좋을 듯 하오이다. 승상 가로되 오늘 밤은 내 몸에 연고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박씨가 시킨 대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박씨의 당부에 따르는 거죠. 하고 개화를 불러가로되 이 사람은 피화당에 편히 쉬게 하라 한데 그 여인이 마지못하여 개화를 따라 피화당에 들어가더라. 자, 부인께 문하나온데 부인이 오르라 하고 방 안에 앉히고 성명을 물으니 그 여인이 우승상과 수작하던 말로 고하는지라. 부인 가로되 그대 자색을 보니 미천한 사람이 아니라 행역 허비하며 부질없이 우리 집을 찾았도다 하고 개화를 불러가로되 손이 왔으니 주효를 가져오라.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과 안주 이야기하니까 지금 침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환이 집 닦으세요. 네? 술 끊어야 돼요. 지금 학생이 공부해야지. 자, 갈게요. 개화 명을 듣고 옥반에 온갖 진미를 갖춰 술을 많이 드리는지라. 부인 가로되 행역에 곤갈한 듯하니 술을 권하라. 자, 한다. 부인이 그 여인과 같이 순배를 연하여 받으니 부인이 먹는 술은 순한 술이요 그 여인이 먹는 술은 독한 술이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취하게 만드는 거죠? 자, 둘이 서로 먹은 술이 일두주를 먹은지라 피차 다름없더라. 사방에 보는 사람과 승상이 엿보다가 부인의 그 주효 먹는 양을 보고 아니 놀랄 이 없더라. 술을 파함에 술을 그만 마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 여인이 부인과 수작하세 말씀이면 문장이 탁월하여 위험이 솟치는지라. 그 여인이 안마음에 해오되 헤아려 보되 생각해 보되 아까 부인의 주요 먹는 양을 보고 또 문장을 의논한 즉 따를 길이 없고 외당에서 승상을 본즉 불과 제색뿐이요 부인을 본즉 분명 영웅이요 신인이로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승상을 본즉 불과 제색. 기용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시백을 평가했어. 뭐라고 평가했냐면 불과 제색이다. 승상을 본즉 불과 제색이라. 뭐 하는 거야? 여색만 탐한다 이 소리야. 여자만 밝힌다 이 소리야. 현승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여색만 탐한다 이 소리야. 지금 기용대가 승상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부인을 본즉 분명 영웅이요 신인이로다. 신 같아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씨를 평가해요. 영웅이면서 신인이다. 자, 그러니까 승상을 평가할 때는 마이너스고 박씨를 평가할 때는 플러스다라는 거죠. 우리 황후가 말씀하시기를 우상이 집에 가면 알 일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분명히 이 부인을 이름이니 알게라 도모하리라.
하고 부인께 청하여 가로되 노건이 자심하고 또한 술이 취하오니 황송하오되 조금 눕기를 청하나이다. 부인 가로되 술 취하고 눕기로 예사라 편히 자라 하고 베개를 주신데 그 여인이 눕건을 부인도 또한 비껴 자는 체하고 동정을 살피더라. 이윽하여 그 여인이 깊이 잠이 드니 두 눈을 뜨면 뜨는 눈에서 불덩이가 내달아 방 안에 뒹굴면서 숨소리가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의 여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인이 일어나 그 행장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다만 비수 하나 있어 주홍으로 새겼을 때 비견도라였더라. 그 칼이 행장 밖으로 나와 제비가 되어 방안을 살피며 부인께 침범코자 하고는 막 뭐예요? 칼이 막 날아다녀? 여러분들 집에서 날아다니는 칼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요, 있어요? 누굽니까? 엄마 칼을 던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아까 고전수의 특징 나왔죠? 지금 칼이 나와서 막 날아다니고 부인이 매운죄를 뿌리니 변하지 못하고 떨어지고는 뭐야? 매운죄를 뿌리니까 칼이 떨어졌어. 고전소설의 특징 뭡니까? 전기적 요소, 기이한 요소, 비현실적인 요소다 이 소리예요.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부인이 그 칼을 들고 그 여인의 배 위에 앉으며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기용대야 내 잠을 깨어 나를 보라 하는 소리에 기용대 놀라 깨어 눈을 떠보니 부인이 칼을 들고 배 위에 앉았는데 몸을 요동할 길이 없는지라. 꼼짝 못해? 기용대 놀라 대하여 가로되 부인 어찌 소녀를 아시니까? 비범함에 놀란 거지? 자기를 숨겼는데 자기를 알아? 비범함에 놀란 거예요. 박씨의 비범함에 놀란 거예요. 부인 칼로 기용대의 목을 겨누면서 꾸짖어 가로되 내 호황놈이 가달의 날을 만나 우리 승상이 구하여 계심에 은혜 갚기는 새로에 도리어 우리나라를 도모코자 하더니 너 같은 요망한 년을 보내어 나를 시험코자 하니 이 칼로 너를 먼저 베어 분함을 풀리라. 아주 기용대에 대한 박씨의 태도가 아주 어때요? 꾸짖고 있죠? 하고 호통하니 위험이 추상 같은지라. 기용대 벌벌 떨며 애걸하여 가로되 부인이 이미 알았으니 어찌 감히 가망하오리까. 과연 그러하옵거니와 소녀는 왕명으로 올 뿐이라 신첩되어 거역지 못하여 왔으니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무수히 애걸하는지라. 부인이 칼을 던지고 배에서 내려 무수히 꾸짖어 보내니 집안 사람과 승상이 이 광경을 엿보다가 시몬이 날고 구백이 흩어지는지라. 무슨 소리예요? 정말 깜짝 놀랐다 이 소리 알았죠? 자, 승상이 즉시 탑전에 이 말을 주달하온데 상이 들으시고 놀라서 가로되 만일 박부인 곧 아니면 이 나라에 대환을 당하렸다 하시고 의주 부윤에게 전교해 부디 수상한 여인을 살피라 하시고 박씨로 명월 부인을 봉하시며 가로되 이후에 무슨 변이 있어도 잘 주선하라 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왕이 박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고전소설에서 주인공 주로 누가 됩니까? 남자 주인공이죠, 그죠? 박씨전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특별해요 아주. 자, 소주제를 보실까요? 박씨에게 정체를 들켜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기홍대. 자, 박씨의 비범한 능력은 뭐냐?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기용대가 찾아올 것을 예언하고 비온도가 날아서 박씨를 해치려하나 칼을 제압하죠. 박씨가 기용대 이름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박씨전의 역사적 사실과 관계. 박씨전 기용대가 박씨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함. 조선의 승리를 의미한다. 문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는 조선이 청나라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결국 뭐냐? 병자호란의 굴욕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창작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1쪽 가보죠. 자, 각설 기용대 부인께 하직하고 나와 생각하되 이미 일이 발각되었으니 의주 간데도 쓸데없다 하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와 복명한데 이에 왕이 물어가로되 내 이번 길에 성공한다?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용대 전후 수말을 다 아뢰고 도무치 못한 말을 낱낱이 아뢰더라. 호왕이 듣고 놀래어 황후를 청하여 이 일을 말하고 다른 묘책을 묻는지라. 황후 가로되 요사의 천기를 보오니 조선에 간신이 많아 현인을 시기하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이오니 바삐 기병하여 북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들어가되 장수를 가리어 북편일을 막아 임경업에 기병을 통치 못하면 필연 성공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황후가 조선의 동쪽을 침범하도록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황이 크게 기뻐하여 용골대와 율대, 용율대 형제로 대장을 삼아 정병 30만을 주어 가로되 부디 의주로 가지 말고 동으로 돌아 들어가되 의주길을 막아 소식을 통치 못하게 하라 한다. 황후 또 양장을 불러 가로되 이번에는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바로 엄살하면 임경업도 몰라 성공할 것이니 부디 의정 20의 집 후원은 범치 말라. 지금 지시한 바 첫 번째, 지금 어디 가지 말라고요? 20의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금기죠, 금기.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해요, 안 해요? 하죠. 만일 범하였다가는 성공은 새로에커녕 목숨을 보존치 못할 것이니 부디 명심하라. 양장이 수명하고 군사를 거느려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바로 장안을 향하였더라. 자, 각설 이때 박씨 피화당에서 천기를 보고 승상을 청하여 가로되 북방 호적이 금방 들어오는가 싶으니 급히 탑전에 아뢰어 임경업을 내직으로 불러 군사를 조발하여 막으소서. 승상 가로되 북방 호적이 들어오면 북으로 올 것이니 임경업은 북방을 지키는 의주 부윤이라 어찌하여 오는 길을 버리고 내직으로 부르리이까. 부인 가로되 호적이 북방으로 오지 아니하고 동으로 황해수를 건너 들어올 것이니 바삐 임경업을 패초하옵소서. 자, 넘어가시죠. 지금 여자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남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준혁이 조는 겁니까? 허리 핏에 똑바로 앉으시고요. 자, 승상이 크게 놀라 급히 들어가 부인의 말을 낱낱이 하는데 상이 놀라서 만주 백관이 다 경험하여 임경업을 패초하려 의논하더라. 이때 좌회장 원두표가 아래어 가로되 북방 오랑캐는 본디 관계가 많사오니 분명 그러할 것이오니 박부인의 말씀대로 하여 보사이다. 한데 김자점이 변색하고 아래어 가로되 제신의 말이 그르도소이다. 북적이 여러 번 경업에게 패한 바 되었사오니 기병할 수 없사옵고 설사 기병하여 온다 하여도 북으로밖에 없사오니 만일 임경업을 패초하였다가 호적이 의주를 쳐서 항성하면 그 세를 당치 못하며 국가 흥망이 경각에 이를지니 어찌 요망한 계집의 말을 듣고 미추추세 요망한 계집의 말, 이거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박씨를 말하는 거죠. 박씨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성 중심 사상이죠. 자, 상이 가로되 박부인은 신이라 신명지감이 있어 여러 번 신계함이 있으니 그 말들을 하고자 하노라. 자겸 또 아래되 시방 시와 연풍 국태민안. 지금 날이 어떻다? 아주 태평성대다 이 소리야. 아주 편안한 시대야. 그런데 이런 태평시대에 무슨 병난이 있으리. 박씨는 요망한 계집이언을 또 나오죠. 전하 어찌 요망한 말을 침묵하시며 국가 대사를 아이같이 희롱하시나이까. 하니 만주 백관이 김자점 말이 그런 줄 알되 아무 말도 못하더라. 상이 그 일로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상이 그 일로 유해 미결하시고 조회를 파하시는지라. 골치 아픈 거죠. 왕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집에 들어와 그 연골을 부인께 말하니 부인이 아연 타나요 가로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슬프다 호적이 미구에 도성을 범하려 하되. 자, 슬프다 이게 뭡니까? 박씨의 심정이죠. 간인이 간사한 신하가 나라의 총명을 가리워 사직을 위태케 하니 절통치 않으리오? 절통하다 감정. 이제 급히 임경업을 불러 동편에 복병하였다가 냅다 치면 파하기는 어렵지 아니할지라. 이제는 속절없이 손을 메어놓고 완연히 도적을 받으려 하니 이제는 국군이 불행하니 무관해하라. 대감이 이미 나라에 헌신하옵사오니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비록 전폐지경을 당하여 죽더라도 신자의 도리에 국가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게 하옵소서. 만일 위급한 때를 당하여 김자정으로 병권을
맡길진대 망극한 일을 볼 것이니 어진 사람을 가리어 맡게 없소서. 자, 우상이 이 말을 듣고 간계한 마음, 아주 슬프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간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수심으로 지내더니 죽기로써 다시 아뢰리라 하고 걸레를 들어가니 이미 이때는 병자년 10월이라 우상이 미처 탑전에 미치지 못하여서 동대문 밖으로 방포 일성 금고 함성이 천지진동하며 호병이 동문을 깨치며 장안을 엄살하니 장안이 불의지변을 만남 모두 분주하는지라. 백성들이 도적의 창검에 죽는 자가 무수하여 주검이 태산 같더라. 장안 인민이 하늘을 우러러 땅을 두드려 살기를 바라는 소리 천리를 진동하는지라. 상이 만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상도로 가로되 이제 장안이 벌산물하고 구하문이 도적이 들어오는데 내 장차 어찌하리요. 우상 가로되 일이 급하였사오니 남한으로 행하사이사. 이제 남한으로 뭐 하는 거요? 남한산성을 피신하는 거죠? 하고 옥교를 재촉하여 서문으로 나오니라. 또한 중로에서 호적의 복병을 만나 우상이 칼을 잡고 죽기로 쏴 복병하였던 장수를 베고 겨우 길을 얻어 매시고 남한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면 설정 부분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지 좀 채워볼까요? 박씨의 의견에 반대한 김자점. 이 김자점 실제로 어떻습니까? 김자점은요 간신이었어요. 간신, 아주 간사한 신하였어요. 그래서 임금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사람이었다. 마이너스 인물이라는 거죠. 호황과 황후의 조선 침략과 계획 당국, 북쪽이 아닌 동으로 들어가 장안을 엄살하고 우의주기를 막아 임경업이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의적 20액의 집은 후원을 범치 말라. 20액의 집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어요. 자, 박씨의 예견에 대한 조정의 대응. 박씨 동쪽으로 올 것이다. 조정이 뭐래? 찬성은 원두표하고 임금이 뭐래요? 북쪽 오랑 걔는 간계가 많다. 다시 써줄게요. 자, 원두표. 자, 반대측 김자점이 반대하는 바람에 여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라는 가부장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씨의 역할, 박씨의 말을 조정에 전달해주는 역할, 남자임에도 미주시대 중요합니다. 박씨의 의견을 지지하고 전달해주는 부수적인 전달자 역할에서 그치고 있다. 박씨 주장을 무시하여 초래한 조선의 상황, 호병이 동문을 깨치고 장안을 엄살하여 무수한 사람이 죽고 임금이 남한상선으로 피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씨전 1차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결말 부분, 절정 2와 결말 부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배운 부분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보시고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